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별책 부록의 거북이입니다. 여러분은 원하는 것을 잘 이루고 계시나요? 1초 만에 네, 그럼요. 잘 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이 있는 반면 글쎄요. 쉽지 않네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만약 쉽지 않다는 느낌이 든다면 오늘의 인사이트를 통해 자신의 상황을 점검해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은 조비테일 저자의 뭘 해도 되는 운명과 함께 꿈을 현실로 바꾸는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저에게는 커다란 꿈과 높은 목표, 원대한 뜻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적으로 올바르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여러 면에서 그러했어요. 저는 자기 파괴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았고, 마약이나 도박도 하지 않았어요. 바르게만 살았는데도 이렇다 할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힌트를 드리려고 해요. 저는 지축이 마구 흔들리는 듯한 충격을 받고서야 내 신념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이 깨달음을 받아들이고 되새기시기를 바래요. 저는 댈러스에서 노숙자 생활을 했어요. 집이 없어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물었죠. 어떤 차에서 생활해요? 자동차라도 있었으면 더 바랄 게 없었겠지만 집도 없고 차도 없어 댈러스 공공 도서관에 숨어 지냈습니다. 밤에는 도서관 앞 벤치에서 잠을 자고 낮에는 도서관에 머물렀습니다. 도서관이라 참 다행이었어요. 저 같은 책벌레에게 그곳은 천국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거기서 지내는 동안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신념의 마력,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이 같은 고전적인 자기계발서들을 몇 번이나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현실을 스스로 창조해야 한다는 것을 거의 모든 책이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몇몇 책은 내 신념을 통해 현실을 창조해야 한다고 상당히 직설적으로 말하기도 했죠. 하도 이런 말을 듣다 보니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니, 무슨 놈의 대단한 신념이 노숙자를 만들었대? 하지만 정말 깊이 파고들자 나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 운영용 신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핵심 신념이 있다는 말을 꼭 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하고 가끔은 원하는 성과를 위해 그것을 내려놓거나 바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저의 신념을 찬찬히 들여다보다가 제가 야성의 푸름, 마틴 에덴, 울프 선장을 쓴 잭 런던과 노인과 바다를 쓴 어니스트 해밍웨이 같은 작가들을 추앙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모두 위대한 사람들이고 그들의 작품은 고전이 됐으며 우리는 학교에서 그들의 책을 공부합니다. 그들의 문체에 깊이 영향을 받은 저는 실수로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까지 본받았습니다. 알코올 중독에다가 때때로 자살 시도를 했던 잭 런던은 결국 40세에 세상을 떠났어요.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알코올 중독, 폭력성, 정신병으로 고군분투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저는 내심 그렇게 드라마처럼 살아야만 위인전을 펴내고 성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음악가나 화가같이 창조적인 예술가 중에는 고통을 겪어야 성공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런 것이 신념입니다. 저 역시 성공적으로 살려면 먼저 비극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 그런 작가들을 본보기로 삼고 따라했습니다. 이것이 저를 운영하는 핵심 신념이었어요. 이 깨달음은 제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물론 유복하고 행복하며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작가들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싶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SF 문학의 거장으로 손꼽히는 레이 브래드버리 같은 작가들이 있습니다. 몇 년 후 그들을 알게 되면서 그 작가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본보기로 삼아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전혀 다른 성과를 얻기 시작했어요. 이런 제 경험담을 통해 모두가 얻었으면 하는 교훈은 마음을 정화하고 신념을 바꾸면 다른 결과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신념이란 뭘까요? 예를 들어 눈앞에 탁자 위에 노란색 연필이 놓여 있다고 해볼게요. 그 연필을 집어들어 노란 연필이 내게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내게 그 연필은 행운을 의미해요. 여러분은 지금 노란 연필이 무엇으로 보이시나요? 글을 쓰는 도구, 무언가를 그리는 도구로 보일 거예요. 가운데에 HB 흑연이 박혀 있고 끄트머리에 지우개가 달린 노란 연필. 이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내게는 행운을 의미해요. 이것은 신념입니다. 누군가는 연필을 무기로 볼 수도 있어요. 자신을 보호하는 데 쓸 수 있기 때문이죠. 연필을 다트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스포츠용이 됩니다. 우리는 이 물건이 연필이라는 사실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연필은 행운이야 라고 말할 때 이것은 연필에 대한 신념이 됩니다. 나는 연설할 때 보라색 셔츠만 입어. 보라색 셔츠를 입으면 최고의 연설을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보라색 셔츠에 대한 신념이 되겠죠. 그 셔츠가 보라색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셔츠를 보고 우리 대부분은 그 색깔에 대해서 동의할 거예요. 그러나 보라색 셔츠는 내게 최고의 연설 능력을 부여하지 라고 말하며 사실에 투영하는 감정은 신념입니다. 돈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이는 사실일까요? 신념일까요? 돈은 종이와 동전으로 만들어져 합의를 기반으로 사용되는 교환의 수단일 뿐이에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며 중립적입니다. 누군가 돈이 나쁘다고 말했다면 이는 신념입니다. 사실이 아니죠. 사람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시나요? 무엇을 믿고 계시나요? 저는 사업가가 되고 싶고 혼자 힘으로 부자가 되고 싶어요. 하지만 지금의 경제 상황으로는 어려워요. 우리는 모두 이 말에 동의할까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많은 사람이 동의한다면 이는 제 안의 신념을 지지하는 청중들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동시에
리처드 브랜슨이나 빌 게이츠처럼 신나는 일들을 벌이는 과감하고 대담한 사람들이 지금이 사업가가 될 일생일대 기회예요. 이 세상에 한계란 없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우리는 신념이 이끄는 우주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삶은 시각적 환상입니다. 저는 사업가가 되고 싶어요. 하지만 이라고 말한다면 자신의 신념을 바탕으로 상황에 관해 이야기하는 셈이 됩니다. 이들은 우주를 들여다볼 때 가능성의 세계를 들여다봐요. 신문을 읽거나 인터넷을 찾아볼 때 자신의 신념에 맞는 부분만을 봅니다. 그러다 신념과 일치하는 부분을 발견하면 봤지?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라고 말할 거예요. 여기에 필요한 결정적 한마디가 있습니다. 내면의 신념을 바꾸면 당신의 인식과 마음가짐도 바꿀 수 있습니다. 동일한 우주를 바라봐도 이제는 그 우주가 새로운 신념에 들어맞는 것들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과학에 따르면 우리 뇌에는 거울 뉴런이 존재한다고 해요. 거울 뉴런은 우리가 이미 생각하고 있는 것에 맞는 짝을 찾아냅니다. 칼 융과 다른 위대한 심리학자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것을 거울처럼 반영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나의 내면을 바꾸면 전혀 다르게 반영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인생이 시각적 환상이라고 말하는 것을 좋아해요. 이토록 많은 사람이 동일한 우주에서 살아가면서도 서로 반대되는 신념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신념에 들어맞는 것만을 선별적으로 봅니다.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원하는 것을 이루고 계시나요?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 혹은 나는 내가 바라는 성과에 가까워지고 있어. 이 같은 말은 이미 작동 중인 일련의 신념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일련의 신념을 패러다임이라고 하는데요. 패러다임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당신의 성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바꾸면 됩니다. 당신은 새로운 신념을 장착해 선호하는 성과를 얻기 시작할 거예요. 당신에게는 당신이 인위적으로 부여한 제한을 훌쩍 뛰어넘을 재능과 능력이 비축되어 있습니다. 패러다임이 이 비축고에 다가설 수단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깨닫는다면 당신의 삶과 매일의 성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제게는 3일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개념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보고 느끼는 바가 대개는 약 3일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항상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당신에게는 그것이 실현되지 못하게 막고 지연시키는 신념이 있기 때문이죠. 당신이 무언가를 서술하고 시각화하고 반복하며 그 안에 특정한 감정을 주입한다면 보통은 약 3일 안에 실현됩니다. 단, 반대되는 행동을 하며 원치 않는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과학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는 망상활성계가 반응한 결과입니다. 망상활성계는 심상, 감정, 반복에 반응합니다.
망상 활성계를 활용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하나, 원하는 성과를 시각화하세요. 우리는 이루고 싶은 성과를 시각화해야 합니다. 어떤 모습인가요? 자동차인가요? 사업인가요? 인간관계인가요? 이미지나 그래픽적인 형상을 어느 정도 창조해 보세요. 당신은 그 이미지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목표물입니다. 둘, 감정에 집중하세요. 우리는 감정 없이 그 무엇도 만들지 않습니다. 불행히도 대부분의 사람은 미워하거나 두려워하는 대상에 집중하는데요. 두려움과 미움은 사람의 정신을 지배해 결국 사람들은 두려움과 미움에 끌리고 맙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대상에 집중하시길 바래요. 무엇을 원하시나요? 무엇에 흥분하세요? 어디에 열광하시나요? 긍정적인 감정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통해 원하는 성과의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이제 당신에게는 성과를 위한 긍정적인 감정, 즉 사랑이 있습니다. 셋, 반복하세요. 사람들이 비전보드를 만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벽이나 거울 혹은 컴퓨터 배경화면에 자신이 원하는 것에 이미지를 붙이거나 띄워놓습니다. 감정을 담아 그 그림을 반복적으로 바라보세요. 망상 활성계가 나는 이 성과를 원해 라고 말하도록 프로그래밍 하기 위해서입니다. 잠재의식은 마법처럼 당신이 그 성과를 실현하도록 삶의 방식을 조정할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지세요. 당신의 목표를 서술하세요. 당신은 어떤 성과를 바라시나요? 그 내용을 기록하세요. 핸드폰으로 메모를 하거나 다른 어딘가에 적어도 좋지만 펜을 들고 종이 위에 써야 실제로 그 성과를 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 손으로 직접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내가 원하는 성과야. 나는 이것을 달성할 거야. 라고 쓰세요. 넓고 대담하고 명료하게 생각하세요. 주눅들지 마세요. 아무런 제약 없이 생각하세요. 그저 솔직해지기 위해 최선을 다하세요. 그리고 가장 간절한 소망 중 하나를 들어줄 누군가를 만났다고 가정해 보세요. 마치 알라딘의 지니를 만난 것처럼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이야기를 써보세요. 그 후 두 번째 단계는 그 문장을 바라보고 느끼고 상상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희망하는 성과를 가만히 살펴보며 어떻게 느껴지는지 말해보세요. 마음속으로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도록 당신을 위축시키는 것은 무엇인가요? 제 안의 신념일지도 모를 무언가가 표면으로 둥둥 떠오르시나요? 나는 너무 늙었어. 나는 너무 어려. 나는 너무 뚱뚱해. 나는 너무 말랐어. 내게는 자원이 없어. 내게는 돈이 없어. 내게는 인맥이 없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 수도 없이 많은 이야기가 떠오를 수 있지만 일단 다 적으세요. 그 생각들이 당신을 저지하는 신념에 대해 알아낼 수 있는 단서가 될 것입니다.
이 기술은 매우 강력하고 개시적인 데다가 실행하기도 매우 쉽습니다. 끝없이 등장하는 온갖 제안의 신념을 발견하는 데 매우 유용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당신의 포부를 써보세요. 당신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희망하는 결과는 무엇인가요? 가능한 확실하고 명료하게 밝히세요. 자신에게 솔직해지세요. 주춤거리지 마세요. 이게 내가 원하는 성과야 라고 당당하게 말하세요. 당신은 터닝 포인트가 될 신념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당신은 마치 그 신념이 현실인 양 설명할 거예요. 데이트를 해도 늘 결과가 좋지 않은 어떤 여성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계속 데이트를 했어요. 온라인 사이트에서도 상대를 찾아봤고 사교 모임에도 나가봤어요. 끊임없이 남자들을 만났지만 늘 별로였어요. 좋은 남자들은 다 임자가 있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그녀가 지금 묘사하는 경험을 만든 신념입니다. 그녀는 자기 충족적 예언을 창조했어요. 좋은 남자들에게는 임자가 있다는 우선적인 신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괜찮은 사람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녀는 근거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어. 이 신념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신념을 바탕으로 그 근거들을 수집한 것입니다. 이 통찰만으로도 이 이야기를 돈 주고 살 가치가 있다는 것이 설명됩니다. 이 통찰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인생을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할 테니까요. 좋은 남자들은 모두 임자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는 70억 명이 넘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남자들은 이미 임자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시나요? 이는 신념을 몰아내는 출발점입니다. 사람들은 이 문답을 시도하며 이 신념은 내게 정말 도움이 안 돼. 그리고 사실도 아니야. 라며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신념은 정말 사실이 아니에요. 당신의 의견일 뿐이죠. 당신의 의견은 바로 당신의 신념입니다. 경험과 신념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과정에서는 아무런 위에도 가하지 않고 편협하게 판단하지도 않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당신에게 중요한 목표는 무기를 겨누는 것이 아니라 한 줄기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좋은 남자들은 이미 임자가 있어요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스스로를 후려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세요. 자신을 용서하세요. 스스로를 귀히 여기세요. 자신에게 친절하세요. 자기 징벌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됐습니다. 많은 사람이 심리적인 채찍질로 동기부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죄책감을 느껴야만 운동하러 헬스장에 간다는 식이죠. 여러 연구에 따르면 이런 식의 동기부여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부정적으로 동기를 얻으면 과정을 즐길 수가 없어 결국에는 빠르게 포기하게 되죠. 그만둔 자기 자신을 징벌할 수도 있습니다. 긍정의 심리학은 좀 더 이로운 접근법입니다.
과학에 기반을 둔 긍정의 심리학을 통해 당신은 무엇이 효과적인지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긍정적인지에 집중할 수 있고 무엇이 좋은지에 집중할 수 있으며 무엇이 건강한지에 집중할 수 있고 무엇을 올바르게 하고 있는지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인식이 확장되면서 올바른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기 징벌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자기 감사는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고 확신의 근육을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당신은 원하는 성과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필자는 이 방법으로 원하는 것을 더 빠르게, 기적적으로 이뤘다고 해요. 방금 함께한 3일 만에 원하는 것을 이루는 법과 함께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 간단히 소개할게요. 바로 호흡포노포노입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방법인데요. 많은 사람이 이 방법으로 자금을 모으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건강이 완화되는 등 원하는 모든 것에서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방법은 이 4가지 말을 활용하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순서에 상관없이 말하시면 돼요. 감정을 담을 수도 있고 담지 않을 수도 있어요. 호흡포노포노에는 3가지 공식이 있는데요. 하나, 잘못된 것에 주목하세요. 당신은 아직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했거나 어떤 장애물이나 신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을 수도 있습니다. 호흡포노포노에서 당신은 그 신념에 이름을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무언가가 내 성과를 방해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만 아시면 됩니다. 둘, 더 고귀한 힘과 소통하세요. 당신과 내가 더 고귀한 힘이라고 부르는 존재와 소통하세요. 어떤 사람은 그 존재를 신, 우주, 가이아 혹은 자연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어떤 방식이나 형태로든 당신은 당신보다 더 거대한 존재의 일부입니다. 무신론자조차 자신이 자연의 일부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자연의 대화나 영적인 교감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부탁하는 거예요. 원한다면 기도를 하거나 청혼을 한다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당신은 이 4문장을 더 고귀한 힘에게 건네야 합니다. 또한 문제점과 원하는 성과를 인지해야 해요. 그럼 당신을 가로막는 뜻밖의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은 더 고귀한 힘과 연결되기 위해 내 문장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속으로 문장들을 읊어보세요.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문장들로 우리는 무슨 말을 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긴 말을 짧게 줄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신념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을 용서하세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이 문제를 만드는데 일조해서 미안해요. 문제를 제거해줘서 감사해요. 내 삶에 감사해요. 내가 바라던 성과를 가져다줘서 감사해요. 내게 삶을 준 당신을 사랑해요. 이 요청을 들어준 당신을 사랑해요.
우리는 이 긴 설명을 짧게 줄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말은 이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서술입니다. 셋, 할 수 있는 한 계속하세요. 이 말을 몇 번이나 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발견자 휴렌 박사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에게는 제안의 신념이 너무나도 많아서 이 4가지 말을 영원히 계속해야 한다고 해요. 그저 언제까지나 계속해보세요.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작은 포스트잇에 써서 냉장과 컴퓨터에 붙였습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문장들은 어느 순간 일종의 새로운 자기 대화가 될 거예요. 마음 한구석에서 나는 이 문장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저는 제 안의 신념이 정화된 상태를 유지해 현재를 오로지 살아내고 많은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호호포노포노로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을 속성으로 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어떤 정서적인 방아쇠가 당겨졌다고 느껴질 때 이 호호포노포노를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느껴졌다면 치유하면 됩니다. 사람들이 기적이 무엇이냐고 물어볼 때 저는 2가지 종류의 기적이 있다고 대답합니다. 먼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는 기적이 있어요. 내가 원하고 기도하던 결과를 위해 모든 일을 했는데도 이뤄지지 않다가 갑자기 마법처럼 그 결과가 눈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갑자기 현현한 것을 가끔 기적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기적은 좀 더 중요하고 값진 데다가 무려 공짜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는 기적이에요. 이 기적이야말로 필자가 가르치는 것의 핵심입니다. 기적은 지금입니다. 기적은 지금이에요. 우리가 갈망하고 찾아다니고 얻기 위해 돌진하고 투쟁하는 모든 것이 사실 이미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있죠. 대부분의 사람은 미래를 고대하는 일에 사로잡혀 있어요. 스스로에게 미래에는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인데요. 과거를 돌아보며 지금보다는 옛날이 훨씬 좋았지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 2가지 경우 모두에서 우리는 자신을 속입니다. 이 생각들은 망상이에요. 우리는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보지만 당연하게도 과거를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많은 과학적 연구가 우리는 자신의 마음에 농락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우리는 상황이 실제로 더 악화되고 있을 때 더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상황이 실제로 더 개선되고 있을 때는 더 악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없으므로 우리는 과거를 볼 수 없어요. 무언가를 창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채 미래를 바라보는 일은 성취를 위한 도움닫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능력이 모여드는 시점이 지금 이 순간임을
아주 오래전에 배웠습니다. 마법은 지금 바로 여기서 벌어집니다. 원하는 성과를 창조하는 능력은 바로 여기서 비롯돼요. 지금이라는 기적을 더 많이 누릴수록 다음에 나타날 기적으로 당신이 원하는 성과를 더 많이 창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호호포노포노는 지금으로 향하는 직접적인 경로입니다. 우리는 4가지 말을 읊조리고 이 순간의 마법과 힘과 위대함을 명확히 보지 못하게 눈앞을 가로막는 모든 신념을 없애달라고 더 고귀한 힘에게 부탁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는 기적 속에서 살아가는 능력은 우리가 무한한 자아의 힘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통로가 됩니다. 기억하세요. 눈에 보이는 모습이 전부 진짜는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외부의 모든 것이 나의 내면을 반영합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내면부터 변화하세요.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지만 당신의 책임은 맞습니다. 당신이 현실을 창조하기 때문이죠. 호호포노포노를 통해 신념을 정화하면 외부의 어려움도 함께 제거할 수 있습니다. 호호포노포노는 무언가 나의 성과를 방해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사용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제한의 신념을 갖고 있으니 할 수 있는 한 계속 마음속으로 되뇌세요.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원하는 것을 더욱 빠르게 기적적으로 이루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비테일 저자의 뭘 해도 되는 운명과 함께 했습니다. 노숙자였던 저자는 자신이 믿는 대로 현실이 창조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후 신념을 바꾼 후 승승장구의 백만장자의 반열에 오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계발 명사, 기공치료, 최면술사, 박사, 작가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며 40년 넘게 많은 사람이 원하는 삶을 이루도록 이끌어주고 있는데요. 책에는 나를 믿는 법부터 운명을 바꾸는 법까지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12가지 방법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정말 잘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도록 하는 내용들이 알차게 담겨 있어요. 저는 특히 이 신념에 관한 부분을 처음 읽고 이 말을 탁 칠 정도의 깨달음이 있었어요. 여태껏 잘 숨어 있었던 제한된 저의 신념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걸 알고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사실과 신념을 구분하는 관점을 갖게 된 것이죠. 만약 원하는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신념을 살펴보세요. 어떤 제한된 신념이 있었는지, 은연중에 나를 후려치는 생각들로 내 미래를 가로막고 있지는 않았는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닌 징벌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그리고 호호포노포노로 내면을 정화해 지금의 기적을 만나며 원하는 것을 빠르게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